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인의 자긍심 제34회 대산 농촌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상식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민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산 농촌상은 지난 1991년 제정된 이래 34년간 이어지며 대한민국 농업계를 대표하는 가장 가치 있는 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농촌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세 분을 선정해 시상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서 올해의 수상자분들께 따뜻한 축하와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34회 대산 농촌상 영예의 수상자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수상자분들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예의 수상자 부부분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양혜숙님, 황민호님, 김동관님과 배우자분께서 함께 입장하셨는데요. 수상자 부부분들께서는 오늘 와주신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천천히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해의 세 분의 수상자가 모두 입장하셨습니다. 수상자분들이 자리하신 만큼 오늘 시상식을 시작할 준비가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뜻깊은 날인 만큼 오늘 시상식의 시작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가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께서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모두 박수로 시상식 맞이할 준비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제34회 대산 농촌상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열띤 박수와 함께 오늘 시상식의 문이 열렸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대산 농촌재단을 대표해 김기영 이사장님께서 직접 환영 인사를 전하시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오고 계신데요.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바쁘신 중에도 오늘 시상식을 빛내주시려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제34회 주인공이 되신 세 분의 수상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배우자 및 가족분들께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고난의 길을 함께 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깊이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전국 곳곳에 훌륭한 후보자를 발굴해 주신 주천인과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16분의 심사위원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참 아쉽지만 저희 심사에 참여하셨던 전 한겨레 신문사 김현대 사장님께서 그 심사가 끝나고 한 2주 후에 유명을 달리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참 가슴 아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시상을 맞이하면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그 시상을 할 때마다 전날 그 잠을 좀 잘 못 이룹니다. 너무 설레가지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유엔 사무총장이신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께서 지구가 이제 그 온난화를 의미하는 글로벌 워밍의 시대에서 글로벌 보일링의 시대가 왔다고, 말 그대로 지구가 펄펄 끓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저희는 금년 여름을 지내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마
농사나 또는 삶이 어찌 될까 그런 걱정도 한편으로는 앞섭니다. 기후뿐만이 아니고 오늘 당장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전쟁이 곳곳에 발발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 매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과연 우리의 지속적인 삶이 어떨 것인지가 참 걱정이 됩니다. 이런 시기에 세 분의 수상자의 업적을 제가 살펴보면서 이분들은 공통적인 게 있구나. 공동체와 사람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외길을 걸어오셔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그 세상에 사소한 것은 없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은 것에도 소홀함이 없이 이 길을 걸어오신 농업 경영 부분의 양혜숙 대표님, 그리고 지역의 작은 변화를 통해서 농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신 농촌발전부문 황민호 수상자님, 남들은 별로 관심 갖지 않는 밭 작물에 대해서 연구에 매진하셔서 농민의 아픔을 쓰다듬고 희망을 복돋으신 김동관 수상자님, 세 분께 여러분의 업적을 통해서 저는 많은 감명을 받았고 아마 농업 농촌도 같이 발전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산농촌재단은 1991년 대산 신용호 선생의 철학에 따라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 재단도 대산 선생의 뜻을 이어서 34년간 나름의 공익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 재단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성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신 교보생명의 신창재 대표이사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마 농민들은 또는 농업인들은 저희가 적은 일이지만 저희 재단을 통해서 희망의 씨앗을 갖고 나름의 고통도 이겨내가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하는 분도 제가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26년부터 30년까지의 방향성을 정하는 2030 비전을 확정을 했습니다. 농의 가치를 전하며 세상을 연결하는 공익재단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저희는 앞으로도 농업 농촌을 위해서 또 관계자들을 연결하고 연대하면서 지속 가능한 삶을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대산농촌재단도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영 이사장님께서 따뜻한 환영 인사와 함께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우리 농촌과 농업의 미래를 위해 헌신해 주신 수상자분들께 또 축하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올해도 수상자분들을 선정하기까지 16분의 심사위원분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 주셨는데요. 심사위원님들을 대표해 박은우 본 심사위원장님께서 직접 심사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은우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모두 다 이 대산 가족들, 그야말로 핵심적인 가족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자리 또 이 대산 이 상 심사위원회 본회의 위원장직을 맡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역할을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참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무엇보다도 세 분 수상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상의 의미며 우리 대산 농촌재단의 이렇게 역할,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으니까 그 수상자 선정 경과 보고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산농촌재단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후보자 추천을 공고했으며 농업 경영, 농촌 발전, 농업 공직 등 3개 부문에서 다수의 후보자가 추천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3개 부분에서 부문별로 현장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대산농촌상 제정의 뜻과 취지에 따라 공적의 탁월성과 가치, 또 지속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현장 심사 대상자인 3인을 부문별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부문 심사위원과 또 실무진으로 현장 심사단을 구성하여 후보자의 공적 사실 확인, 또 사회적 가치, 주변 평가 등을 검증하여 현장에서 다각적으로 이 업적에 대한 사실을 이제 검증을 하였습니다. 이후 학계와 언론, 현장 전문가 등 사회 저명인사 6인으로 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심사위원회는 각 후보자의 공적서와 부문별 심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제34회 대산농촌상 농업 경영 부문은 친환경 축산과 목장형 유가공을 선도하며 지역사회 상생에 기여한 양해숙 농업회사법인 아침미소 대표이사님을 선정하였고, 또 농촌 발전 부분은 풀뿌리 언론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 민주주의와 농촌 공동체 성장을 이끈 황민호 사단법인 커뮤니티 저널리즘 센터 이사장님, 또 농업 공직 부분은 녹두와 동부의 일시 수확형 품종 개발과 기계화로 밭작물 국산화와 지역 농업 활성화를 이끈 김동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장님을 각각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대산농촌재단 이사회는 본심사위원회 제청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오늘 시상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수상자 세 분의 걸음은 지역과 현장을 밝히며 우리 농업, 농촌의 미래를 잇는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뜻깊은 공적을 기리며 이상으로 수상자 선정 경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은우 본 심사위원장님의 심사 보고였습니다. 심사 보고를 듣고 나니 지난 10개월간 수상자분들을 선정하기까지 공정하고 세심한 과정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34회 대산농촌상 시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상은 농업 경영, 농촌 발전, 농업 공직 순으로 이어지고요. 수상자분들의 공적 영상을 먼저 보신 다음 시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아마 수상자분들을 위해 꽃다발을 준비해 온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개인적으로 준비해 오신 꽃다발은 시상식이 끝난 다음 전달해 주실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상 시작하겠습니다. 농업 경영 부문인데요. 수상자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아침미소의 양혜숙 대표이사님이십니다. 대표이사님의 공적 영상을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사람과 생명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 생명을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어온 이가 있다. 양혜숙 농업회사 법인 아침미소 대표다. 제주도 제주시 한라산 자락. 햇빛이 내려앉은 아침,
초록의 대지에서 다양한 생명이 제각각 기지개를 켠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에 자리한 아침미소 목장의 풍경이다. 양혜숙 씨는 40년 넘게 젖소를 자유롭게 방목하며 친환경 축산을 실천해왔다. 낙농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제품이 만들어지려면 원재료가 가장 중요하다. 그 원재료가 좋으면 좋은 제품이 당연히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소들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 소 한 마리가 차지하는 면적은 157제곱미터. 동물복지 인증 기준보다 9배 이상 넓은 면적이다. 소들이 먹는 풀은 유기농 방식으로 직접 키워 먹이고 무항생제와 저탄소 방식으로 사육한다. 2000년대 초 유제품 수입이 자유화되고 우유 쿼터제가 도입되면서 대한민국 낙농업은 큰 위기를 겪었다. 이즈음 전국 각지의 여성 낙농인들이 중심이 되어 목장형 유가공 연구 모임이 결성되었다. 2000년도 초반에는 그 우유 파종이 많이 생겨가지고 쿼터제가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젖을 많이 짜는 농가들은 반절값밖에 못 받게 되는 시점이 되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 유가공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요. 양혜숙 씨는 기성 제품과 차별화된 고품질 치즈와 요구르트를 만들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연구를 거듭했다. 제주도 최초로 목장형 유가공을 시작한 것. 육지를 오가면서 또 유럽에 가서 배운 목장형 유가공 기술을 제주도 낙농가들에게 전파하며 제주 낙농업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다. 아침미소 목장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처음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육을 힘들게 아주 수없이 가서 받으셔가지고 목장형 유가공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참 많은 배움의 이 장소 같아요. 작은 공방에서 수많은 연구와 실패를 거듭한 끝에 2006년 마침내 아침미소 요구르트가 세상에 나왔다. 이후 연구 개발은 더욱 탄력을 받아 이어졌다. 현재 아침미소 목장은 12가지 유가공 제품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위생과 품질 관련 인증을 여러 개 획득하여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쌓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출까지 유통 판로를 다각화하고 있다. 동물 복지와 원유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꾸준히 걸어온 결과다. 아침 10시, 목장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선다.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가 풍성하다는 입소문으로 제주도 핫플레이스가 되었지만 입장료는 받지 않는다. 농업 농촌이 가지는 가치는 저는 진짜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라나는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농촌에 와서 경험도 해보고 보고 느끼기도 하고 농업 농촌에 대한 좋은 추억이라든지 기억들을 많이 가지게 해야 되지 않을까?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농업과 농촌이 지닌 가치를 도시민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매년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농업의 의미를 느끼고 농촌의 가치를 경험한다. 날로 이렇게 올 때마다 이렇게 그 새로움을 느끼거든요. 그 순간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변화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찾아오는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만족스러운 곳을 만들까? 그러니까 노력들이 꾸준했고 굉장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농장을 만들 수 있다. 아침미소의 직원은 대부분 청년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외지에서 제주도로 와 정착했다. 이들은 농장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고 카페 운영과 제품 개발, 마케팅, 물류를 담당하며 함께 성장한다. 스마트 공장을 짓기 전보다 지금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스마트 공장이 이제 힘든 부분은 잡아주고 그만큼 회사는 다른 부분에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되어서 더 많은 좋은 분들과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단순히 이제 젖소만 행복하게 키우는 게 아니라
행복한 직원이 일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내세우는 가치거든요. 세상에 사소한 것은 없다. 양혜숙 씨는 이 문장을 늘 마음에 담고 일한다. 생명을 돌보는 일부터 제품 하나하나를 만들어내는 과정. 지역과 상생하며 이웃을 돌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신념이다. 농촌에 농민들이 살고 있으면서 전통도 계승이 되고 문화도 계승이 되고 그렇게 전통 문화, 역사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도시민들이 편안한 쉼을 얻고 갈 수 있는 그런 농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 도시민들이 여기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또 좋은 제품, 좋은 먹거리도 만들어서 농업, 농촌의 가치를 알리는데 저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며 서로 도우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지탱하고 미래의 희망을 키워간다. 이것이 농민의 사명이자 자부심이다. 네, 그럼 지금부터 농업 경영 부문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상은 김기영 대산농촌재단 이사장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이사장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양혜숙 수상자와 배우자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혜숙 수상자는 자유방목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목장을 운영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상 시작하겠습니다. 제34회 대산농촌상 농업경영부문 양혜숙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아침미소 대표이사. 귀하는 동물복지와 친환경 축산을 기반으로 모범적인 농업경영 모델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에 공적을 높이 기리며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10월 29일 대산농촌재단 이사장 김기영.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상으로 상금 5천만 원이 함께 수여됩니다. 수상자 부부분과 이사장님께서는 와주신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양혜숙 수상자님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과 배우자분께서는 천천히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산농촌상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상은 제게 큰 영광이자 농업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세월에 대한 따뜻한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낙농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2006년 아침미소라는 이름으로 목장형 유가공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요구르트 한 병에서 출발한 우리의 여정은 오늘날 다양한 유제품과 함께 세계 여러 나라의 소비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목장은 단순히 우유를 짜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과 가족이 농업의 가치를 체험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20여 명의 청년들이 각자의 꿈을 펼치며 농업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도움과 지지, 응원으로 함께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한결같은 외조를 해주신 남편 이성철 대표님과 가족, 그리고 아침미소 직원이기도 한 동료들과 소비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뢰와 사랑이 있었기에 도전과 변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아침미소 목장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청년이 일할 수 있는 농촌,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농업은
생명을 지켜주는 산업이라는 대산 신용호 선생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의 감사와 다짐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 경영 부문의 양혜숙 수상자님이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농촌 발전 부문 시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수상자는 사단법인 커뮤니티 저널리즘 센터의 황민호 이사장님입니다. 이사장님의 공적 영상을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지역 깊숙이 들어가 시민사회를 성장시키고 자립하는 농촌 모델을 만든 사람, 황민호 커뮤니티 저널리즘 센터 이사장이다.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기자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나눈다. 주간으로 나오는 지역신문을 만드는 과정은 늘 세심하고 치열하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농촌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소상히 전달하고 지역을 좀 변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건강한 풀뿌리 언론이 지역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2002년 옥천군에 새롭게 뿌리를 내린 황민호 씨는 지역과 사람들을 세심하게 살폈다. 주민들의 삶과 목소리를 기록하고 생생하게 전달하고 부조리와 사회적 이슈를 취재하고 보도하면서 제보와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지역이 달라지고 주민들의 의식도 눈에 띄게 성장했다. 언론사 혼자서만 이게 큰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언론사랑 같이 크셨어요. 공공의 의제를 어떻게 의논해야 되는지에 대한 습관과 훈련이 같이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인구가 작은 도시에서 의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그것이 실제로 해결되고 변화하고 이런 것들이 옥천 신문과 옥천 이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옥천군은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 황민호 씨는 풀뿌리 저널리즘을 위해 다양한 지역 미디어 플랫폼 인큐베이팅에도 힘을 쏟았다. 고래실은 1년 만에 독립해 월간 5기내를 발행하고 문화창작공간 둔벙을 운영하면서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했다. 교육 문화 인프라를 확대시켜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일들을 도모하고 선순환이 되는 그 좋은 효과들이 일어나고 사회적 경제의 어떻게 보면 이제 옥천 중심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가.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는 104.9MHz 주파수가 있는 정식 라디오 방송국이다. 다양한 세대가 참여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하루 12시간 동안 청취할 수 있고 유튜브에서도 만날 수 있다. 평범한 이웃이 라디오 스타가 되는 특별한 경험으로 마을이 왁자지껄해진다. 풀뿌리 저널리즘 스쿨은 연 20여 명, 언론인이 되겠다는 꿈을 꾸는 청년들이 3개월간 함께 지내며 지역 곳곳을 들여다보고 취재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기사를 내는 경험을 쌓는다. 5년간 이곳을 거친 많은 이가 다양한 지역과 전국 매체 언론인이 되었고 지역 활동가로 돌아오기도 했다. 2006년 황민호 씨는 옥천군의 동쪽 끝에 있는 청산면으로 이사했다. 군에서 가장 외진 지역, 농촌에서 주민들과 어울려 살면서 지역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다.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이 기사가 되면서 청산면에 작은 도서관이 세 단장되고 노인복지회관도 생겼다. 언론이 중요하죠. 모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또 해결 방안도 제시할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또 새로운 그 문화가 탄생할 수가 있고 노인 복지관도 이제 청산 지역 어르신들이 옥천까지 나가서 여러 가지 케어받기가 힘들고 하니까 언론에서 보도되고 본인도 또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청산에 이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민호 씨는 기자를 그만두고 친환경 농산물 운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급식 배달 기사를 하기도 했다. 3년 동안 로컬 푸드와 지역 농업,
지역 공동체로 시야를 확장했고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돌봄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했다. 주민으로서 농민들과 만나고 이런 시민사회 활동도 같이 하면서 평생 기사만 썼다가는 모를 현실의 내용들, 내가 부딪혀 보니까 느끼는 것들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2022년 청산별곡이 문을 연 후 청산면 주민들은 든든한 아지트를 얻었다.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뿐 아니라 공동체 밥상, 실버 카페, 노래방, 영화관,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며 청산면 활력의 중심이 되고 있다. 집이 먼 친구들 여기서 놀고 집까지 가려면 또 엄청 부담이 많이 되고 부모님 손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기존에 집 멀던 친구들도 더 잘 놀 수 있고 그래서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아침부터 청산별곡이 분주하다. 일주일에 한 번 공동체 밥상에서 밑반찬을 만들어 경로당과 독거노인을 찾아간다. 청산별곡에 머무는 청소년들에겐 매일 저녁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오후 8시가 되면 안전하게 귀가하는 일까지 책임지고 있다. 시작은 혼자였지만 이제는 명예경찰과 여성봉사대, 지역자율방범대 같은 주민조직이 지역사회 돌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황민호 씨는 매일 옥천읍에서 청산면으로 다시 영동군으로 100km 이상을 달린다. 어떤 날은 200km가 넘기도 한다. 쉽지 않지만 포기할 수 없는 지역에서의 새로운 실험들을 지속하기 위해서다. 제 꾸는 꿈은 뭐냐면 더 이상 아이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저 언니 오빠들, 누나 형들은 지역에도 재밌게 사네? 나도 저 사람처럼 여기 남아서 이렇게 하고 싶어. 재미있게 뭔가 도모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지고 행복한 곳이었으면 좋겠다. 공동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공동의 삶이 변화되면서 내 삶의 질도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고 지역을 채우며 내일을 준비한다. 떠나지 않는 농촌에 지속 가능한 미래가 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농촌 발전 부문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촌 발전 부문 수상자이신 황민호 부부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황민호 수상자님께서는 주민의 삶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농촌 공동체의 새로운 실천 모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시상 시작하겠습니다. 제34회 대산 농촌상 농촌발전 부문 황민호 사단법인 커뮤니티 저널리즘 센터 이사장. 귀하는 풀뿌리 저널리즘을 실천하며 주민 참여와 자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농촌 공동체 모델을 제시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에 이 공적을 높이 기리며 상을 드립니다. 2025년 10월 29일 대산 농촌재단 이사장 김기영.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부상으로 상금 5천만 원이 함께 수여됩니다. 네, 수상자 부부분과 이사장님께서는 와주신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황민호 수상자님의 수상 소감 청해 보겠습니다. 배우자분과 이사장님께서는 자리로 천천히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상을 받으려고 시작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그 아이들을 저녁 8시 끝나고 데려다 주니까 1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다 내려다 줬는데 버스가 일찍 끊기니까 아이들이 늦게까지 노는데 갈 차량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또 태워줬는데 또 내일 아침에는 또 밑반찬 배달을 또 경로당 30군데와 노인장애인 20군데를 또
아침에 또 배달을 같이 친구들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상인데 제가 이제 그 옥천신문에서 2002년도 기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지역 농촌을 어떻게 좀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농자를 다 떼려고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별의 노래고 새벽의 노래라고 그 노래곡자의 별진자, 뭐 새벽신자 이렇게 써가지고 저는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이나 신문 방송에도 농업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상황을 잘 모르고 그리고 언젠가는 소멸돼야 될 곳으로 계속 낙인을 찍어서 자꾸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대산농촌재단 만나면서 농이란 가치를 이렇게 소중하게 큰 산처럼 지켜주는 곳이 있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반가웠고요. 상을 받게 되어서 되게 영광스러웠습니다. 저는 옥천신문에서 일단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차정 교수님한테 그 공동체 언론에 대해서 좀 배웠고 옥천신문의 기자로 한 20년 동안 넘게 재직하면서 옥천신문 동료들과 주민들한테 풀뿌리 언론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열심히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사만 열심히 쓰다가 2017년에 귀인인 우리 저 학교 선배이기도 한 고래실 이범석 대표를 만나서 뭔가 신문 외에 다른 사업들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느껴서 사실 월간 옥인회라는 잡지도 고래실이라는 사회적 기업도 옥인회 밥상이라는 식당도 그다음에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도 옥천 기록 공동체도 그다음에 주간 영동이란 매체도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하면서 궁리하면서 열심히 만들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풀뿌리 저널리즘 스쿨을 운영하면서 많은 청년 기자들이 옥천과 영동을 거쳐가면서 지금 지역에서 아니면 서울에서 기자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도 같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밖에서 나다니니까 집에 굉장히 미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과 우리 가족들, 어머니, 아버님, 장인, 장모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농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이 지역 소멸의 최전선이 면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자치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럼 저는 메가시티보다 읍면자치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읍면자치를 통해서 농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대산농촌재단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농촌 발전 부문의 황민호 수상자님이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농업 공직 부문 시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수상자는 김동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자원경영 과장님이신데요. 수상자님의 공적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0여 년간 농촌의 현실과 농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농민에게 필요한 연구를 꾸준히 실천해온 사람이 있다. 김동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장이다. 초가을, 밭에서 녹두가 익어간다. 노란 녹두꽃과 열매가 함께 보인다. 녹두는 우리에게 친숙한 작물이다. 한 작기가 3개월 정도로 열매도 제각각 여물고 알이 여물면 꼬투리가 쉽게 벌어져 수시로 일일이 수확해야 했다. 노동력을 덜 방법이 농민에게 절실했지만 소규모 밭작물 녹두에 관한 연구는 다른 주류 작물에 밀려나 있었다. 2000년도 초반에 녹두라는 작물을 제가 업무를 담당하게 됐어요. 농민이 쉽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방향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기계수학 아니면 길이 없다 해서 기계수학 품종을 만들기로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김동관 씨는 국내외 유전자원 중 넝쿨이 옆으로 퍼져 얽히지 않고 익는 속도가 비슷하며 강풍에도 꼬투리가 벌어지지 않는 계통을 찾았다. 10년간 연구한 결과 국산 녹두 다현과 산포가 세상에 나왔다.
기계로 파종하고 수확할 수 있는 국산 녹두 품종이 농민들에게 전해졌고 규모가 큰 논과 밭으로 확산됐다. 예전에는 사람 손으로 따는 녹두기 때문에 재배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다이언 녹두는 기계 수확으로 2헥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수확이 가능합니다. 건조도 가능하고 재배하기가 쉽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럽니다. 2010년 녹두 수확을 위해 유체 수확용인 콤바인의 탈곡 드럼을 개조했다. 지금은 이런 과정이 필요 없지만 당시에는 수확을 위해 기계를 조작하고 건조하는 기술이 필요했다. 이 기술을 매뉴얼로 만들어 농가에 보급했고 노동력이 90% 이상 절감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전라남도에서 2008년 제로였던 녹두 기계화 면적이 6년 만에 1200헥타르로 대폭 증가했다. 대규모 주산단지가 늘어나면서 농민의 가격 결정권도 강화되었다. 앞으로 우리가 논타작물로 외국산을 밀어낼 수 있는 작물이 바로 녹두 하나뿐이더라. 녹두는 콩을 대체할 수 있고 논타작물을 유지해 나가기 가장 좋은 작물이다. 저는 녹두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전남 영광군 떡 가공장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한창 분주하다. 모신잎 송편은 영광군에서 연간 300억 원 이상 규모를 자랑하며 중요한 지역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모신잎 송편에는 지역산 쌀과 모신잎, 소로 쓰이는 동부가 들어간다. 쌀과 모신잎은 지역에서 생산되지만 국산 동부는 과거 매우 귀해 수입해 사용했다. 농업인들의 소득을 올려줘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이 모시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가장 과제로 있었던 것들이 그 모시떡 중에 우리 국산 제품으로 전체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없느냐 하고 주기적으로 계속 그 요구도가 있었습니다. 군 차원에서 동부 국산화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해 국가 연구기관과 대학에 손을 내밀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드디어 전남농업기술원에서 돕겠다며 손을 잡았다. 김동관 씨는 지역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했다. 아프리카, 일본, 대만 등에서 수집한 자원들을 바탕으로 일시 수확이 가능한 직립형 품종을 개발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전남 1호, 옥당이다. 핵심 재료인 동부가 국산화되면서 2017년 영광 모신잎 송편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으로 이어졌고 지역의 식품 산업과 문화적 가치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모신잎을 재배하는 농가들이나 벼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도 이제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활기찬 농업이 되어서 이제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현재 소규모 밭작물 품종 개발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밭작물의 다양성은 농업 생태계의 안정성과 건강성,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또한 지역 특산 품종은 고유한 맛과 영양, 문화적 가치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다양한 밭작물 연구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이다. 식량 주권을 우리가 어떤 주식만 생각을 하는데 비율만 낮을 뿐이지 그 종료도가 낮지는 않다. 농민을 위한 연구가 뭔가 특히 많이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 나의 연구 방향이 정해지고 그 농민분하고 협의를 할 수 있고 실패를 하더라도 시작은 해야 되고 그게 당연한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이 녹두 동부 덕분에 계속 앞으로 할 일도 또 해야 될 일도 생겼어요. 그래서 끝까지 마음에 담고 머리에 담고 가고 싶은 작물이고 거기에 인연이 되신 분들도 항상 같이 가고 싶습니다. 농민에게 필요한 연구는 농업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 지역이 살아나고 미래가 열리는 길이다.
네, 그럼 농업공직부문 시상 시작하겠습니다. 수상의 주인공이신 김동관 수상자 부부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동관 수상자님께서는 지난 30여 년간 농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현장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시상 시작하겠습니다. 제34회 대산 농촌상 농업공직부문 김동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장. 귀하는 국산 녹두와 동부 등 밭작물 품종 개발과 기술 혁신에 헌신하여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에 공적을 높이 기리며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10월 29일 대산 농촌재단 이사장 김기영.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금으로 2천만 원이 함께 수여됩니다. 네, 수상자 부부와 이사장님께서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김동관 수상자님의 수상 소감 청해 보겠습니다. 이사장님과 배우자분께서는 천천히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남농업기술원의 김동관입니다. 이 자리 빛내주시고 축하해 주시게 오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주에서 출발하려고 나주역에 다다랐을 때 저희 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70여 년 이상을 농사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산 농촌상이 무슨 상인지도 잘 아시고 잘 다녀오라고 축하의 인사를 해줬을 때 다시 한번 이 상의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녹두 동부라는 작물은 아주 마이너스 작물이고 100% 손으로 수확해야 돼만이 가능한 작물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면서 사라질 수 있는 작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런 작물을 맡고 또 이런 문제를 인식을 하고 약간의 무모함도 있었지만은 그 무모함이 저에게 많은 행운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 행운이 오늘 대산 농촌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돼서 영광스럽고 행복합니다. 이 상이 있기까지 실은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선배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분들이 함께 같이 와줘 걸음을 해주셨고 선배님 제가 힘들 때 투정을 부려도 항상 열심히 하소 이런 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처럼 저는 아주 미약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녹두를 현장에 갔을 때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세계적으로 한 번도 기계 수확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일본 농민들이 믿어주시고 그 뒤로 이제 1년 차에 성공하다 보니 그 다음부터는 아주 자연스럽게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업이라는 게 보여주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은 말로는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보여줄 수 있을 때 농업의 가치는 더 크게 느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물을 재배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아까 이 동영상의 끝자락에 나오듯이 녹두와 동부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거기에 대산 농촌 재단과 인연을 계속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업공직부문의 김동관 수상자님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제34회 대산 농촌상, 농업경영, 농촌발전, 농업공직 3개 분야의 시상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올해의 수상자이신 양혜숙님, 황민호님, 김동관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축하와 박수가 가득한 아주 아름다운 날인데요. 이런 날 또 아주 좋은 노래가 빠질 수 없겠죠. 오늘 시상식을 축하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분들께서 무대를 준비하셨는데요. 팝과 오페라를 넘나들며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하는 혼성 팝페라 그룹 볼라레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주 가을과 잘 어울리는 노래 두 곡을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볼라레의 무대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Liviamo le di carici che la bellezza infiora e la fuggevole s'inebria voluta. Liviamo le dolci fremiti che suscita l'amore, poiché quell'occhio è cuore onnipotente va. Liviamo amore, amore fra i colici più caldi baci avrà. Tra voi saprò dividere il tempo mio giocondo, tutto è follia, follia nel mondo, ciò che non è piacer, godiamo fugace rapido e il gaudio dell'amore, è un fior che nasce muore, né più si può goder. Godiamo, ci invito, fervido, cento lusinghier. La vita è nel tripudio, Quando non sami ancora, non dite a chi venura. è il mio destin così. Godiamo la tazza e i canti con l'anno che a bella è viso in questo paradiso ne scopriamo voi. Ne scopriamo, ne scopriamo, sì. 감사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최고의 팝페라 그룹 볼라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분야에서 가장 큰 영예로운 상으로 깊이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시상을 하신 우리 또 시상자 여러분들께 축하하다는 인사 말씀 올려드리면서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에 나오는 축배의 노래라는 곡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인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게 두 번째 곡이자 마지막 곡인데요. 네, 아쉬우실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으시다면은 앵콜이라는 단어를 크게 외쳐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들 또 성원에 보답해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볼라레란 뜻이 이탈리아어로 날다, 날아오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가대표십니다. 항상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서 항상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바지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올려드리면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곡을 우리 여러분들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어느 멋진 감사합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이 반응. 저희가 미리 사전에 얘기 나눴던 건 아니죠? 정말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앵콜 맞으실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행복해 하시는 표정 뵈니까 저희가 그냥 가면 또 실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무대의 꽃은 앵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께 있는 힘껏 기운과 응원을 북돋아드리는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파페라 그룹 볼라레가 불러드릴 앵콜송, 영화 국가대표에 나오는 버터플라이라는 노래인데요.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껏 잘 걸어오셨듯이 앞으로도 힘껏 힘차게 화이팅 하시면서 건강하시고 또 승승장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국가대표 나오는 버터플라이 불러드리고 저희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나가 저 멀리. 박수!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마,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자, 우리 다 같이 태양처럼,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나가 저 멀리. 꺾여버린 꽃처럼 아플 때도,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벅차도록 아름다운 그대여, 이 세상이 차갑게 등을 보여도 눈부신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빛을 내는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나가 저 멀리. 감사합니다. 와, 네, 혼성 파페라 그룹 볼날의 너무나도 멋진 무대였습니다. 여러분께서 굉장히 행복한 표정과 박수로 무대를 즐겨주셔서 오늘 축하 공연의 완성도가 한층 더 올라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많은 농업인분들 그리고 주요 내빈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이 또 우리나라 농업계의 큰 잔칫날이잖아요. 그래서 잔칫날에 잘 어울리는 축배를 함께 들고자 합니다. 오늘 아주 의미 있는 건배주를 준비했는데요. 마루나 약주를 준비했습니다. 이 마루나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마루나가 산의 정상을 뜻하는 산마루에 나다라는 의미를 더한 이름입니다. 용인에서 재배한 쌀과 전통 누룩만으로 빚은 순수한 우리 술인데요. 오늘 수상하신 수상자 세 분과 우리나라 농업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께
응원을 보내고자 준비한 술입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앞에 놓인 잔을 채워주시고요. 오늘 건배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농업의 큰 기둥이신 김준권 평화나무농장 대표님께 축배를 청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신수경 국장님의 강권에 못 이겨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25회 농촌발전부문 대산상을 받았는데요. 오늘 상을 받은 세 분을 보니까 제 받은 상이 대단히 초라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상 받으신 세 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게 잘 할 줄 모르고 서툰데 그래도 이 자리에 서게 됐으니까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윤동주의 서시 중에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지 하는 시도 있어요. 그래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노래곡자 밑에 별진자가 농자잖아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라는 게 저는 콩밭 매는 밭에서 김을 매는 그 농부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윤동주가 사실 그 윤동주 살던 동네에 가보면 아주 그 깡시골이었거든요. 그 연변 그쪽에 저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그렇게 느꼈어요. 윤동주가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라는 게 농사 짓는 자기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또 이렇게 축하 자리에 술이 빠질 수가 없다고 하니까 다 같이 술을 들어서 건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예? 이사장님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이사장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별을 하시면 저희가 노래하다고 하겠습니다. 아, 별을? 예, 그러면 제가 별을 하면 여러분들은 노래한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을 예, 고맙습니다. 네, 김준권 평화나무농장 대표님의 너무나도 멋진 건배사였습니다. 오늘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건배사 전해주신 대표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